안녕하세요. 저는 학부 병행으로 2025 학년도 초등특수 평가원 인천 지역 초수 합격을 한 라고 합니다. 저는 1 차 78 점, 2 차 95.170으로 총 커플 11.57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1차 공부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학부 때 성적이 엄청 좋지도 않았고 매 시험 전에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학과 관련된 지식은 거의 노베이스라고 봐도 무방했고 그 외에 장특법, 특과정, 초과정은 완전 노베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2 월부터 다양한 임용고시에 대한 정보를 찾고 합격 수기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터디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 수기를 보면 스터디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1-2 월부터 동기들이랑 밴드 스터디로 문제 내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고 그리고 혼자 공부할 때마다 약간 불안함이 있어서 스터디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저에게는 잘 맞지 않아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터디는 주변을 보면 좋은 스터디원들과 끝까지 으쌰으쌰 해서 합격하신 분들도 있으니 이거는 성향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 세우기입니다. 저는 MBTI가 P 성향이 매우 강해서 계획을 잘 세우지 않는데 이 공부할 양이 너무 많은 임용고시는 계획이 없이는 잘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주 바꾸고 모두 못 지킨다고 해도 일 주일 한 달 계획을 꼭 세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패턴은 저는 굉장히 잠이 많고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학교 수업이 없으면 9 시, 10 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8시 정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낮잠을 잔 적도 있고 간식도 잘 챙겨 먹으면서 공부를 했고 공부 시간은 한 5 시간, 6 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한 8 월쯤부터는 7-8 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이제 피곤한 날은 잠도 충분히 자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 월쯤부터는 10 시간에서 11 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이때는 시험이 다가오니까 잠도 저절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 오프에 관해서는 상반기에는 1 주일에 1 번에서 2번 정도 쉬었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학부 병행을 하면서 강의나 시험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공부 시간 확보가 생각보다 잘 안 돼서 이때부터는 쉬는 날을 딱히 정하지는 않았고 놀더라도 강의 1-2개 듣는 거나 총론, 장특법 같은 거 읽는 것은 꼭 했습니다. 그리고 9 월쯤부터는 유동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강의 선택은 저는 특수교육학은 서진 강사님 연간 패키지를 선택했고 초과정은 백구팀 초특 패키지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서진 교수님이 소수에 적합하고 구조화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몇 가지 강의를 들어보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혜택을 통해서 2차 강의도 함께 제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더욱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과정의 경우에는 주변의 추천과 합격 수기들을 통해서 백구팀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리고 과목별로 여러 강사님이 나누어서 제공해 주셔서 이런 점도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특수교육학부터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크게 달별로 보면 1-3 월에는 기본 이론 강의를 들었고
3-4 월부터 6 월은 기출 분석이랑 강론 심화 강의 들으면서 단권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8 월은 문제풀이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 안에 기본 문제 제공해 주셔서 이것도 혼자 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9-10 월부터는 모의고사랑 연도별 기출 분석도 같이 했고 계속 무한해독하면서 1차 시험을 봤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1-3 월에 1 월부터 3 월 초까지 기본 이론 강의 듣고 복습을 했는데 일단 저는 학부 병행이었기 때문에 6 월까지는 인강을 듣고 7 월부터 노량진 직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 월에 강의 올라오는 날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강의가 올라오면 이틀에서 많으면 3 일로 나누어서 듣고 복습을 했습니다. 강의는 밀리지 않게끔 바로바로 들어 주었고 그리고 필기해 주시는 것은 그대로 받아 적고 줄 그어 주시는 것도 형광펜으로 그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의 듣고 나서는 최대한 내용 이해에 초점을 두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도식화 자료를 따로 주시는데 이거를 매주 프린트해서 책 내용과 필기한 내용 채워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청각장애를 배웠으면 이제 발화수정 전략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는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제가 따로 요약하면서 간단하게 책 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교육 배우고 만약에 협력교수 유형이 이렇게 많은데 너무 헷갈린다 하면은 이렇게 따로 빈 곳에 정리하고 그림도 그려가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 월부터 영역별 기출 분석과 심화 강론이 시작되는데요. 기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객관식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최근 경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확장했고 그리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도 강의 중에 언급하고 필기해 주시는 거 같이 적으면서 강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진 교수님 책에는 전체 문제가 다 실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해당 장애 영역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전체 문제 다 풀었고 만약에 답을 다 적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답을 말로라도 저 혼자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심화 강론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어요. 기본 이론 내용도 정확하게 암기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심화 강론만 다뤄 주시는 강의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단권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이소에서 스티커를 구매해 가지고 유아는 노란색, 초등은 분홍색, 중등은 남색 이렇게 해서 옆에 관련 개념 큰 개념 옆에도 스티커 붙이면서 연도 표시해 줬고 그리고 여러 번 단권화 작업하면서는 이제 상황 이야기 안에도 조망문이 몇 번 나왔고 긍정문 몇 번 나왔고 이렇게 기출 표시를 따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를 하나 풀면 여기 지문에 보청기가 나왔다 그러면 보청기에 관한 개념을 옆에 그냥 책에 바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포스트잇에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도 말소리 산출 과정 이런 게 나오면 조음 장애에서 관련된 개념 확장해서 적어 두었습니다. 네. 공부 순서를 정리하면 기본 이론 복습하고 혼자 문제 풀어보고 그다음에 강의 들으면서 필기도 하고 옆에 다 듣고 개념 인출, 기출 표시 단권화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5 월 달은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가서 이때는 강의도 하나도 못 들었고 공부도 못 했습니다. 이때 굉장히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공부하지 못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 월에 돌아오면 굉장히 많은 강의가 밀려 있어요. 특학은 제 기억상으로 한 3개 영역 정도가 밀려 있었는데 이때 최대한 밀린 강의 들으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학의 경우에는 그냥 강의만 듣지는 않았고 듣기 전에 꼭 먼저 문제 풀어보고 강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기출 표시, 기본 이론 책에 내용 추가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8 월부터는 주 1회 노량진 직강을 들었고 이때부터 기출 변형 문제풀이가 시작됩니다. 직강의 장점은 일단 강의를 들어야 하는 부담이 없고 이제 서진 교수님께 직접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매일 같은 장소에서 공부를 하다가 학원에 가면 많은 직강생분들도 있고 그리고 같이 듣는 동기들도 만나면서 기분 전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첨삭을 직접 해 주시는데 이제 이때 내 생각이 아니라 정확하게 책의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인출 연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 주일 제가 공부한 방식을 간단하게 적어 보았는데요. 만약에 이제 토요일에 직강을 들으면 일요일은 이제 쉬거나 아니면 복습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행을 들었으면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문행을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쯤에 기본 문제가 올라와요. 만약에 지적 장애가 그 주에 들어야 하는 장애 영역이라면 지적 장애 기본 문제를 혼자 풀어 봅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해당 장애 영역에 대해 꼼꼼하고 자세하게 공부를 해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본 문제에 모르는 심화 강론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문제 풀어 보면서 못 봤던 강론 내용 기본 이론에 추가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습하는 방법은 이제 오답 문제 정리하고 강론 내용 추가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에서 나온 내용을 초록색 스티커로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시험지 여러 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험지에 바로 답을 적지 않았고 이렇게 공책을 하나 챙겨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반이 갈라져 선이 있는 공책인데 이제 왼쪽에 문제 번호랑 이렇게 답을 적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틀린 문제에 표시를 하고 오른쪽에는 직강을 다녀와서 해당 개념에 대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 책 내용대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용어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관련된 개념은 옆에 확장해서 더 적으면서 복습을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초록색 스티커로 문제풀이에 나온 내용도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끝내주는 기출 키워드 책을 구매를 해서 거기에 있는 기출 문제 다시 풀어보고 마인드맵 보면서 인출 연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 월부터 모의고사 강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단권화 작업이 되었으면 무한 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 에서 2개 정도 장애 영역을 나누어서 전체를 훑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분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서진 교수님 이 끝내주는 기출 문제집 연도별 이 문제집을 사서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결제를 했고요. 이 연도별 기출 문제집에 자세하게 이미 분석이 되어 있고 관련 개념도 적혀 있어서 공부하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출문제 13년도부터 24년도 최근까지 유초 중 문제 모두 풀어 보았고 아이패드나 그리고 프린트해서
풀어 프린트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면은 정답과 모범 답안 비교해서 키워드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잘 인출이 안 되는 내용은 기본 이론책 다시 보면서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시험 때까지 유아와 중등은 1회독씩 밖에 못 했고 초등 기출은 이제 직전까지 2-3회독 했습니다.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직강으로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재고 시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서진 교수님 모의고사에 초과정 문제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초과정 문제 풀면서 '아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라고 심각성도 느끼고 골고루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조직 논술부터 교육 과정까지 모두 첨삭을 다 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맞게 썼다고 생각이 들어도 이 채점자의 생각과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첨삭 받으면서 인출 연습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월 중순부터 11월 시험 전까지는 기출 문제랑 단권화된 기본 이론 책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지 인출의 경우에는 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좀 막막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도식화 자료와 책 보면서 그냥 계속 쓰고 말하고 하면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때 책의 내용을 그대로 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인출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은 이제 초과정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초과정을 잘 공부를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 월부터 7월 초까지 백구팀 강의가 모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계속 강의 밀리지 않고 최대한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역사 파트와 통합 교과만 빼고 모두 들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각 과목의 기본 이론 강의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기본 이론 책 보면서 여러 번 정독하는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부터 8 월까지는 이제 기출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주요 과목은 무조건 나오는 과목이어서 이 문제를 풀고 관련된 개념을 이제 특학처럼 옆에다가 개념 적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체능 과목은 거의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 월부터 11월 초까지 이제 초과정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특학 6, 초과정 4 정도의 비율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은 암기하고 강론은 무한 반복하면서 익혔습니다. 그리고 백구팀 모의고사는 전 따로 풀지 못했는데요.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는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계속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진 교수님 모의고사에 초과정 문제가 기출 위주로 그렇게 난이도는 높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때 틀린 내용이나 모르는 내용 보충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스태츠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저는 교육 과정이 바뀌는 시기여서 기존 자료는 좀 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도덕이랑 사회 한국사 파트 제외하고 모든 과목을 챙겼습니다. 네 이렇게 이건 과학, 체육 해서 모든 과목 그냥 책 내용 그대로 쓴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었고, 그리고 초과정 기출 문제를 보면은 되게 내용이 방대해서 무엇이 나올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형과 역량은 주변에서 자료 공유를 받아서 생각날 때마다 계속 보고 이제 막판에는 외우고 시험을 봤습니다. 모형은 주요 과목만 외웠습니다.
그리고 내체표의 경우에도 너무 양이 많고 이건 암기가 불가능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친구와 마지막에 9 월부터 공부한 거 인증하는 방식으로 했고 내용 훑어보면서 중요한 부분 빈칸 퀴즈 내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총론과 장특법입니다. 총론 장특법은 꾸준히 눈에 익히고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 월에는 그냥 읽는 정도로 했고 3 월부터 아이패드 그 굿노트 스티커 기능으로 가리고 빈칸 채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암기는 6 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도 이제 평소에 굿노트 활용해서 암기하고 너무 암기가 안 되거나 이제 도저히 안 외워지는 것은 계속 그냥 아무 공책에 쓰면서 외웠습니다. 저는 단순 암기를 굉장히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총론 통문장 암기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보는데 정확하게 인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은 만약에 암기가 약하시다면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셔서 시험 날까지 꾸준히 암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장특법의 경우에는 이제 장특법 특강이 올라오는데요. 저는 법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 가지고 특강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는 법 체계를 좀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어서 저는 더 수월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렇게 토요일까지 분량을 나눠서 최대한 많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직 논술입니다. 교직 논술은 7 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논술 강의는 부분적으로 들었고요. 기출문제 주 1회 작성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첨삭을 직접 해 주시는데 꼭 기간 내에 올리셔서 첨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논술은 저는 학부 때 나만의 틀 만드는 거랑 작성해 본 경험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쓰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써 보고 모범 답안이랑 비교하면서 부족한 부분 자기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는 따로 하지 않았고 모의고사까지 합쳐서 5 번에서 6번 정도 첨삭을 받았습니다. 이제 논술도 특학 내용을 기반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만능 틀을 익혔다면 논술에 자주 나오는 내용을 따로 정리해서 보충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특과정입니다. 특과정은 강의가 올라왔을 때 이제 책과 함께 강의 들으면서 중요한 부분 표시하고 새롭게 개정된 부분 확인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랑 모의고사에 나온 부분 자세하게 읽고 일상생활 활동, 창의력 체험 활동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만 그냥 읽어 줬고요. 그다음에 역량만 외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UDL, 웹 접근성, 점자, 지문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점자는 8 월쯤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암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부 때 암기를 해본 적이 있어서 몇 번 반복하니까 외울 수 있었고 어려운 점자 규정만 포스트잇에 따로 적어서 붙여 놓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지문자의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서 직접 해 봤고요. 그리고 동기들과 연습하고 자주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웹 접근성 UDL은 문제풀이 문제풀이 할 때 해당 장애 영역 공부할 때부터 본격적인 암기를 했고요. 청킹이랑 두 문자어 전략 사용해서 외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요일별로 암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1차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2차 공부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발표 이전에는 저는 정도희 강사님 2차 강의를 인강으로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바로 스터디를 이때 시작하면 너무 좋지만 저는 일단은 강의만 들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끈기 임용 2차 책에 설명해 주시는 것 집중해서 들으면서 필기하고 형광펜도 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면접에 자주 나오는 내용 그리고 나왔던 내용이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고 바로 그거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모범 답안 보면서 가지수 채우는 거 그리고 답변의 순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숙지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차 발표 이후에는 수업 실험 면접 먼저 말씀을 드리면 1차 발표가 나고 저는 스터디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2차 준비를 도와주셔서 이제 학교 강의실 빌려서 싹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조희 강사님의 2차 현직 피드백 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저는 신청을 해서 총 2번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직 교사분들이 직접 피드백을 해 주시니까 이게 그냥 스터디할 때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활동 구성하는 거나 발화, 몸짓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주셔 가지고 저는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스터디는 주 5회 진행을 했고 그리고 끈기 임용 2차 책에 나온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연습을 하고 피드백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짝스터디여서 하루에 2 개에서 3 개년 기출 문제를 돌렸고 그리고 책에 있는 연습 문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정조희 강사님께서 총정리 특강을 진행해 주셨어요. 이때 이제 나올 만한 교육적 이슈나 기출에 나온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상 문제를 제공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평가원에서는 적중된 내용이 많아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2차 혜택을 잘 확인하셔서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안의 경우에는 저는 수기로 작성해 본 경험도 없고 양식도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끈기 2차 책에 지금까지 나온 양식들과 그리고 꼼꼼하게 복기된 자료가 많아서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지도안 첨삭도 해 주셔서 저는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도안은 이제 밴드 스터디로 주 2-3회 정도 작성을 하였고 서로 피드백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도안은 이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고 조건에 맞고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첫 번째로 다양한 합격 수기를 보면서 나의 공부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초반에 합격 수기를 정말 많이 읽어 보았고 임용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불안할 때마다 합격 수기를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다양한 공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씩 해 보면서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의 밀리지 않기입니다. 특히 초수라면 내용이 특수 임용고시는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처음 공부하는 부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많더라도 이제 꾸준히 들으면서 내용을 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초과정은 너무너무 많아서 힘이 빠지기도 하는데 7 월이면 강의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목표를 세워서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체력 관리입니다. 저도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이제 체력 관리에 도움은 되지만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긴 싸움이니까 충분히 주무시고 비타민 잘 챙겨 드시길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합격 쓰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저도 한 만큼 여러분들도 모두 할 수 있으니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 쓰기를 한 고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